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끙끙거리며 악몽을 꾸다 벌떡 일어났는데 언제나 그렇듯 남편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왜 자기 잠을 깨웠냐는 듯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저를 흘겨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는 듯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잠에서 덜 깼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냥 멀뚱멀뚱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보고 있는 게 짜증이 났는지 남편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고 무언가 뻐끔뻐끔 말을 해봤지만 제 목소리조차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뭔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저를 붙들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계속 묻는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찢어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일도 있냐며 어이없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근래에 엄청나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가만히 남편을 흘겨보았죠. 그러자 이 무심한 사람은 그냥 먼 산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긴 그 대상이 자기 엄마와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얽혀있는 이야기인데 딱히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안 그래도 기가 센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무슨 군대처럼 며느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스케줄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너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라. 너는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떤 음식을 해라. 그거를 딱 정해서 통보하시더라고요. 위에 형님은 고3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고 아래 동서는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니 그거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빠지고 결국 남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전업주부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에 일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그저 아들 등골 빼먹는 무능력한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희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노는 게 전부인 두 시누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정작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붙어서 30이 넘은 지금까지 독립도 하지 않고 의지해서 살면서 뭘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는지 하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제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 속이 천불이 터져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스스로 위안 삼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처음 시누이들이 마구 잔소리를 쏟아낼 때 저는 나름 바른말 한답시고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시누이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들이 원한 건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냥 군소리 없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나 충실하게 주고 자기들 지금처럼 놀고 먹을 수 있게 묵인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걸요. 위에 형님과 아래 동서는 저보다 똑똑해서 그걸 일찍 깨달았던 듯 그냥 좋게 좋게 아가씨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라면서 잘도 넘어갔더라고요. 저만 고지고대로 그러지 말고 이런 일자리 알아봐라 저런 일자리 알아봐라 라며 잔소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미운 털은 저한테만 박힌 거죠. 그 다음부터 두 시누이의 골질은 아주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온갖 폭언과 험한 소리를 쏟아내는 건 물론이었고 제 남편한테 새언니가 이러이러해서 자기네들은 너무 속상하다 못 살겠다라며 항의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건 있어서 시누이들한테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나름 자기가 몰래 용돈도 주고 카드도 쥐어주면서 그런 상황들을 무마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펄펄 뛰며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나마 자기 오빠한테 받아서 쓰던 카드가 싹 사라지고 나서 두 시누이의 폐악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한테 글쎄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니까요. 네가 뭔데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하니? 니깎게 뭔데? 맨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주제에 자기 형제 챙기는 거 가지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진짜 꼴 같지도 않고 가짜나서 정말 어이없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다지 다정한 말을 하는 집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늘 가족들한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않고 훅 일을 지르고 오시는 분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 욕을 있는 대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해소법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정하지도 않고 서로 우애가 넘치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폭언을 퍼붓는 일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크게 원수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폭언을 누군가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온갖 육두문자가 섞이고 인신공격에 저를 있는 대로 비하하는 욕을 한 바가지 듣고 나니까 정신이 다 혼미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골이 딩 하고 귀가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 한결 쉬워진다죠. 한번 그렇게 저한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누이는 그 다음부터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퍼붓듯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타겟으로 잡아 안 좋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 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게도 제가 한 번씩 시누이랑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로 철저하게 시누이 편을 들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나이 먹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지 마음을 네가 좀 헤아리면 안 되니? 그리고 저 아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가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얘기야? 네가 네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니? 우리야 그냥 늙은이니 입 다물고 참는 거지만 저게 지 부모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대신 싸워주는 건데 그걸 또 하나 못 받아주고 에휴, 그렇게 들이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니? 네가 시부모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수 노릇을 좀 해봐라. 제가 저러나 아이고 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걸 모르고 이래서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분란이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잘못한 거라고요? 솔직히 아가씨가 선 넘은 건 사실이죠. 큰형님은 애 고3이라고 평생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고3 언제까지나 고3이겠어요? 내년에 조카 고3 끝나면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걔는 바로 아래가 연년생이라 또 고3이잖아. 지금 애 둘을 2년 내내 입시 살펴야 되는 그 속이 속이겠니? 아니, 너는 애 키운다는 애가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 해주니? 그리고 막내는 자기 남편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거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 내조한다고 바쁘잖니. 너 막내가 돈 못 벌면 너희가 우리한테 그 생활비 그만큼 줄 수 있겠니?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너는 이것도 저것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큰형님네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입시를 다 앞두고 있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주버님이 아주 대대적인 선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몸이 약하니 스트레스 주면 바로바로 쓰러진다. 그러니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라고 말이죠. 근데 이 집이 또 장난말은 아주 꼼뻑 죽어요. 제가 볼 때 저희 큰형님 전쟁이 나도 홀로 끝까지 살아남으실 것처럼 건장하신데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 큰아들, 자기 큰오빠가 한 그 말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동서는 처음부터 아주 야가 빠져서 시누이들한테 2달에 한 번 정도 백화점으로 불러내 아주 큰 돈 써서 쇼핑시켜주고 어머님한테도 수시로 말로만 못 찾아봐서 죄송하다, 못 살펴들어서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실속은 없지만 포장은 화려한 한우 세트 이런 거 한 번씩 듬직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생활비의 대부분도 막내가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그것까지는 그쪽 능력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저한테 그 2사람을 비교해가며 제가 합의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는 육체노동을 제 일로 정한 건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몸 약하고 저도 힘든 건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3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제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 탓만 하시니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평소 형한테 눌리고 잘난 막내 동생한테 기죽어 살던 남편은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라도 나서서 좀 항의해달라고 하자 글쎄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자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에휴, 못난 자식 무슨 말할 게 있다고 주절주절 말하겠어. 당신한테도 내가 죄인이네. 미안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안하나 보다. 미안하다. 능력 없어서. 능력 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태도가 저한테 정말 미안하거나 저한테 이러저러하니 네가 조금만 더 참아줘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태도였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데 네가 어쩔 거야. 넌 어차피 나랑 지금 살고 있잖아. 어쩔 수 없어 너도. 약간 이런 태도인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저도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라고 따졌더니 그거 가지고 또 자기를 무시했느니 어쨌느니
집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정 붙일 곳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며 술 잔뜩 먹고 확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저희 시누이가 있는 대로 성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술김에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바탕 또 퍼부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시누이가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 속을 뒤집어 가가지고 다 큰 남자를 저렇게 슬프게 만들어요? 아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내줘도 못해.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수구타니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가씨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건 아니죠.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선을 넘는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쪽이 하는 거는 며느리로서 선 지키고 있는 건가? 아내로서 선 지키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못 빼어먹은 인간,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거 기껏 참고 살아줬더니 아주 꼴 사나워 죽겠어. 그러면서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귀가 먹먹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좀 떨어져 있자고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싹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친정이랑 그다지 멀지 않아서 아이들 학교 정도만 해결이 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인생 꼬임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너무 당황하면서 왜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갑자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평소 막드나들어도 늘 반겨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짜증을 내니 당황을 하고요. 아이들이 당황하는 걸 보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엄마가 저를 슬그머니 붙들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은 못했는데 네 아버지 바람났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완전 정신 나갔어. 지금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갔어. 그래서 나도 지금 너를 어떻게 돌봐줄 상황이 아니야. 내가 아주 사는 게 지옥이다. 엄마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멍하게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빠 무뚝뚝하고 오리무중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한테만큼은 충실하셨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며 눈을 뻐끔뻐끔 하고 있자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숨 쉴 구멍도 안 주고 자기를 평생 너무 구박하기만 했다네. 그래서 이제 늙어서는 그냥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랑 살고 싶대. 그래서 짐 싸서 나갔다. 아까 와서 나한테 이혼 서류 던져주고 갔어. 어떤 여자인지 내가 보기만 하면 머리끄덩이를 다 쥐어짜 놓으려고 했는데 이혼 서류 던져주고 그냥 훅 가버리더라. 아휴, 내 팔자야. 너 그냥 어지간하면 참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어? 엄마 지금 네 얘기 들어주고 너랑 같이 뭐 할 정신이 없다. 결국 저는 집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이 눈치를 슬슬 보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빠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그냥 잠깐 집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할머니 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는 누구랑 살아? 당연히 엄마랑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썩 살갑지 않았던 첫째 애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돈 한 푼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랑 살아?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돈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돈도 있고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 아니면 우리는 학원 한 번도 못 다니는데 아빠랑 사는 게 낫지.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중학생이면 이것저것 다 아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저한테 딱 잘라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면서 엄마 아빠 안 헤어진다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우리는 내 식구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계속 귀에서 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귀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귀가 딩한 기분을 겪다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청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정말 답답한 일 투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며 이해해주던 남편과 아이들도 점점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 알아듣냐며 신경질을 내고 한숨을 쉬는 걸 보며 저는 조금씩 더 기가 죽어갔고 저도 모르게 계속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게 됐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아예 연락을 끊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기네들한테 뭔가 원망을 쏟을까 불안했던 건지 외면하기를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한테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난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귀가 안 들리는 게 맞냐? 그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냐? 혹시 유전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제 속을 득득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거 뻥 아니냐고 하는 말만큼 속상하고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푹 놓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이혼하고 새 여자 만나서 간 저희 아빠 꽃뱀한테 걸리신 거였더라고요. 그 꽃뱀한테 홀딱 넘어가서 남은 재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쥐고 있던 것까지 싹 다 날리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엄마가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그나마 곁에 살고 있는 제가 모셔와야죠. 그걸 가지고 또 남편과도 엄청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제 남편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마음으로 저한테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대놓고 자기 부모와 여자 형제들 구박은 할 수 없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같은 마음으로 있는 대로 대출 땡겨 저희 아빠를 도와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싹 꽃뱀한테 날려먹고 남편 역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니 그 신경질이 온통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물색 없이 남편이 저한테 신경질 내고 화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며 오히려 남편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시댁도 힘든데 친정까지 이 모양 이 꼴인 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사방에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먼저 홧김에 이혼하자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책 사유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만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이들도 저한테 엄마랑 살기 싫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얼른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네가 먼저 하자고 한 이혼 반드시 할 거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서 저한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혼 얘기를 덥석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약점 잡힐까봐 쉬쉬하고 숨기면서 만났다가 제가 홧김에 이혼이란 단어 한마디 뚝 던진 걸 빌미로 바로 미끼를 물고 진척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다르게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능력도 있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신우이의 본 모습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저랑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옆에 남편이 얼마나 당황을 하던지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도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한테 악수를 청하며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차라리 제 남편이 아닌 자기한테 연락해서 아이들 만나는 스케줄 잡는 게 서로 오해 없이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날 때는 이미 저랑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우이랑은 몇 번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을 뿐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즉 이 여자는 자기가 아직 이혼 완료도 안 된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우리 아직 이혼 안 했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번호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주 전화의 문자에 불이 나게 저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느낌상 어쩐지 제 마지막 한 방은 이 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다가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아무도 모르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그 여자는 혹시 아이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겸허히 듣겠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제 남편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올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이혼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과 저희 시누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가 귀에 어떤 상황까지 발생했는지 아주 싹 다 얘기를 해주었죠. 놀랍게도 그 여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대체 이 여자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난 그녀는 저한테 잘 알았다고, 잘 들었다는 얘기와 함께 그냥 인사만 한번 꾸벅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얘기를 제대로 전해준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아주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제 남편의 뒤를 아주 열심히 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다 맞다는 걸 안 후에는 바로 남편한테 헤어지자는 말도 아니고 바로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혼인 빙자 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남편이 이래저래 여자한테 빌붙어서 얻어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걸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이혼소송 제대로 할 거면 자기네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연락하라고 그렇게 따로 연락까지 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돈 한 푼 안 주고 저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던 중이어서 골머리를 썩던 차에 옳지 하고 그 여자가 제안한 걸 받아들였죠. 재판날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왜냐? 제 옆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당신네들 둘이 어떻게 라면서 어리둥절 그 표정을 보고 저와 그 여자는 싸늘하게 남편을 바라보다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는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한테 위자료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뱀도 잡아서 아버지가 뺏겼던 재산 꽃뱀한테 다 회수하고 그걸로 남편이 졌던 빚까지도 싹 갚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싹 처리가 된 후에 저는 비로소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귀는 회복이 되지 않아 소리가 잘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 소리가 들리던 안 들리던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랑은 서로 돈독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한 번씩 안부 정도는 묻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구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들 역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어준 게 저는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저 모르게 지 할머니랑 고모들이 엄청 제 욕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것보다 울면서 첫째 아이가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걸 듣고 저는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아이에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엄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거든요. 처음으로 한 번만 더 내 아이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아주 냉정하게 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삶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번 두 아이와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시댁 쪽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